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기도 교회 목회자 단체가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접촉한 사람이 16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감염된 상태로 제주 관광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전파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교회 목회자 단체가 이용한 서귀포 시내 220석 규모의 뷔페 식당입니다. 문은 모두 닫혀 있고 임시 휴업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단체 손님들이 즐겨 찾는 식당인데요. 확진자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확인된 접촉자만 직원과 손님 등 10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는 호주와 에콰도르 등 외교관 2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열린 문화연수사업에 참가한 외교관들로 서울로 돌아갔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단체 여행객과 같은 시간에 식사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습니다. 그날 26일 날 저녁 식사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은 24명입니다. 원래 사용하던 그 숙소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인원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 그룹으로 해서 좀 확진 판정을 받은 단체 여행객 6명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지난달 27일. 제주도는 이들이 제주에 오기 전에 감염돼 잠복기 상태로 제주를 여행하며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뷔페 식당과 야외 관광지 곳곳에서 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것으로 조사돼 동선이 겹치는 도민 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스쳐 지나가고 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여기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일단 접촉자 159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를 여행했던 경기 군포의 단체 관광객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도내 접촉자 자녀들이 등교 중지 조치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가정의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4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등교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자가격리자 가운데 학부모와 교직원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회자 일행의 집단 감염에 제주도 내 공공시설과 공영관광지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당초 오는 4일부터 부분 개방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2주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평소 하루에 8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우당도서관. 입구에 발열 카메라가 설치됐고 손소독제도 비치됐습니다. 디지털 열람실엔 일일이 골판지로 칸막이가 세워졌고 좌석은 한 칸씩 뛰어앉도록 했습니다. 책을 빌리는 문헌정보실엔 이용객들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의자를 모두 치웠습니다. 당초 오는 4일 부분 개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겁니다.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열람실을 2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좌석을 배치하고 또 각 자료실마다 전부 칸막이셀을 설치해서 하지만 도내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집단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방 일정이 오는 18일로 2주 연기됐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빌릴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저희 애들은 지금 격주로 등교하게 된 상황이라서 평일에 도서관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도내 15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실내 공영관광지와 미술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개방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도내 공공시설들은 밀집도와 실내외 여부, 또 밀폐 여부 등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 계획을 더욱 보완할 계획이고 피서철을 앞둔 해수욕장도 비상입니다. 지난해 6월 22일에 개장했던 금능과 협재, 함덕 등 5개 해수욕장은 조기 개장을 포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일러야 다음 달 1일
도내 11개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발열 검사와 거리두기 지침 등의 방역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입자에 대한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살피고 1m 이상 거리 두기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그동안 제주에 새로운 면세점을 열기 위해 준비해오던 신세계 그룹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 진출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오늘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 호텔 부지에 면세점을 짓겠다며 최근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 건축 심의까지 통과했던 신세계그룹. 무사증 입국 허용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른 제주 면세점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백지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내줄지가 불투명해지자 호텔 부지를 모 교육재단으로부터 570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던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신세계는 올해 5월 말까지 정부가 제주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공고하지 않으면 위약금 20억 원을 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계약 관계로 인해서 준비 중이었던 부지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액이 지난해의 20분의 1로 줄어든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0억 원 이상 적자를 내면서도 해외여행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려왔지만 코로나 확산 추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영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면세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제쯤 문을 다시 열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천여 명에 이르는 면세점과 입점업체 직원들은 일단 대부분 유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기는 3개월 뒤에는 대량 실업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공항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보다 공항 이용객 수가 70% 이상 감소한 공항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에 입점한 대기업 업체에는 임대료의 50%를, 중소업체 등에는 75%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1년 사이 미분양 물량이 2배나 급증했지만 당장 해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법한동에 있는 110여 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올해 초 준공됐지만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한 세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1281호로 1년 전보다 97호 증가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지난해 4월 768호에서 1년 사이 336호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서귀포시는 477호에서 945호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데 반해 하반기부터 유입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게 가장 큽니다. 또 집값 하락 기대 심리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입 관망세와 강화된 부동산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그 대출이나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 집으로 좀 옮겨가고 싶으신 그런 그 분들도 지금 대출 문제 때문에 새 집으로 옮겨가거나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된 서귀포시는
올해 11월까지 미분양 관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현재 그 도시 심의를 받았거나 현재 공사 중인거나 이런 거를 그 종합해 봤을 땐 또 약 1000세대 정도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분양이 945세대이지만 당분간 그 급속하게 감소되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로. 유입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토지 거래 물량 감소에 주택 미분양 물량까지 적체되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50여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운전자 노조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멘트 회사의 무책임한 교섭 참여와 파업 장기화 방관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운송료 현실화에 대한 제주도의 중재 노력에도 시멘트 회사가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며 내일 진행되는 2차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민간 보조금을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감사위원회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모레 회의를 열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제주도가 삭감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의회가 의결했는데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중고학생 1인당 3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오는 12일까지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를 배부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방송통신 중고교 학생이며 사용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을 응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은 코로나19 업무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 등의 인터뷰와 그들의 가족이 보내온 감사와 응원의 영상 메시지로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에서 2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A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4%로 확인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